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한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척이나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하루 종일 저를 필요로 했고, 제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줄 알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집안을 둘러보니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와 친구들과의 시간에 집중하면서 제게 의존하지 않게 되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 가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저는 어느새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TV를 틀어도 창밖을 내다봐도 마음속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취미를 가져보라는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더해질 뿐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좋아했던 취미조차 떠오르지 않았고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치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혼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예전에 즐겨하던 활동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혼과 육아에 치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죠. 그래서 가까운 미술학원을 찾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붓을 쥐는 것조차 낯설었지만 점점 색을 칠하고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이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혼자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바쁘게 지나쳤던 나무들의 잎이 어느새 색을 바꾸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이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혼자라는 것이 꼭 외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혼자 있는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하다, 혼자 여행을 가면 외로울 것 같다, 이런 불안한 마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할 때 더 즐겁고 안정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낮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감이 커진다고 하죠. 또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극단적으로 피하며 집안에만 머물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솔로족들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외롭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노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심이 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대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의무감을 느끼며 때로는 내 감정보다 남을 우선시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관계의 무게가 때론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평생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엔 동료들과의 회식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죠. 늘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온 그는 주말에도 가족과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맞이한 후 그는 문득 자신이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일정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고 처음에는 이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때 모든 순간이 바쁘게 흘러갔던 그는 이제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은 점점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던 그는 오래된 서점을 발견하고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훑어보다가 우연히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철학 서적을 발견했고 그 순간 잊고 있던 자신의 관심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서점에 들러 책을 읽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며 오히려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을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였지? 그 순간부터 그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나무를 심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 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한 참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도서관에서 개인 에세이를 발표하는 작은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글을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험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물론 관계는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 사회적 관계가 우리 삶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관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듯 관계도 때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인 삶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단 10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꽃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보내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 잊을 수 없는 기억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미래를 놓친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68세의 박은정 씨로 젊은 시절 절친했던 친구 정희와 대학 생활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은정 씨는 문득 정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시절이 그리워졌죠. 그래서 오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잘 지내. 근데 바빠서 미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 순간 은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따뜻한 기억은 이제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의 기억 속 정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동안 쌓인 세월 속에서 정희는 더 이상 그때의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정 씨도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서로의 삶은 달라졌으며 그 시절의 감정은 멈춰 있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나간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소중한 기억은 간직하되 그것이 현재를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정 씨는 정희와의 추억을 가슴에 담되 이제는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해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이 조금씩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정 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또 다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녀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녀의 일상은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순간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인연을 미련 없이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기회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더 큰 내적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72세의 김혜정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갑자기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무기력함과 외로움에 힘들어했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뜨개질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혜정 씨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바늘을 쥐는 것도 서툴렀지만 차츰 손이 익숙해지며 수세미를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반복 작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고 점점 뜨개질이 즐거워졌습니다. 완성된 수세미를 친척들에게 선물하자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작은 온라인 장터에 자신의 작품을 올려보기로 했고 몇 개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만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보람을 주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요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죠. 하지만 완벽함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목표이며 때로는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존중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부족한 점을 찾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점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소중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또는 오랫동안 시도해 보고 싶었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 역시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라 자유를 만끽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그것이 모이면 어느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